네, 안녕하세요. 한큐누수 조반장입니다. 오늘 윤 사장님께서 논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윤 사장님께서 누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본 거야. 그리고 188인가 그거 뒤에 써있는 거 같은데 거기 말고 이제 저거 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부르자고 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을. 네, 제대로 하는 사람을 부르라고 하시네요.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 이제 물 떨어지는 위치를 보면은 배관 뭐 이음매 부분이 아니고 천장 쪽에서 배관 위쪽 슬라브층 쪽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희 집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업자분이 오셔서 배관 쪽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유가를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 세면대 물을 썼는데도 배관 테두리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네요. 네, 배관 테두리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 방수업자는 화장실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어제 배관 봉수 차 있는 곳만 물을 부어놓고 몇 시간 후 물을 보니 없어진 걸로 봐서는 매립되어 있는 봉수 부분 쪽 배관에 크랙이 생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갑자기 글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톡방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배관 보시면 철거한 후에 유가를 방수 시공을 하셨다고 해요. 방수를 했는데 또 누수가 되면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원인이 잘못되면 두 번, 세 번 공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규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대충 이럴 것이다 추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사하신 분도 손해고 공사를 받으신 분도 손해가 됩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 그리고 뭐 스트레스 정신적 데미지도 있고요. 일단 제 소견은 1. 첫 번째 유가 방수를 했는데 물이 또 샌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 유가 말고 안쪽에 있는 슬라브층이 깨졌는데 유가 주변으로 우리 시멘트 방수 액방만 한 경우에는 사실 원인이 누수 원인이 타일 방수층이 뭐 그 아래 있는 부분이 깨져서 그쪽만 시공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오진한 경우죠. 재누수가 당연히 지금처럼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슬라브층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 근본적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만 이제 방수 시공을 하니까 당연히 다시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슬라브층이 깨졌다고 하면 그 깨진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거는 방수층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가정이고요. 그러면 그 깨진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 혹시나 주변에 내시경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도움을 구해서 내시경으로 보면 가장 좋습니다. 육안으로 보기 힘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내시경이니까 내시경 좀 도와달라고 주변에 하실 분들 있으면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시경이 없다면
후레쉬로 좀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비춰서 한번 보세요. 물 같은 경우에는 누수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흘러가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후레쉬 사용해서 아주 꼼꼼하게 작은 기스라든지 스크래치 난 부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을 삽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진 부분에 닿지 않게끔 혹은 이렇게 봉수에서 오버플로우 돼서 깨진 방수층을 타고 누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배관을 이렇게 삽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깨진 부분이 관삽입을 해서 원천 쪽으로 물 들어가는 걸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관을 삽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공 방법입니다. 이따 관 삽입하는 공사는 이따 링크 밑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링크 거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좀 시공이 돼 있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깨진 부분은 일반 그 뭐 바이오 실리콘이라든지 코킹용 실리콘 이런 거 말고 픽스홀 같은 거 그런 그 방수 전용 실리콘을 사용해서 모든 그 틈새 부분을 도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2중 3중으로 계속 방수를 해야 시공 해도 누수가 잡기 쉬운 누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는 정말 꼼꼼하게 여러 번 그리고 2중 3중으로 실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철거 방수를 해야 되는데 철거 방수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고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이 뭐 2개나 3개 있는 집들도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생활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주변에 방수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섭외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 그 제가 블로그에 올리지 않은 그런 글인데 아직은 비공개로 해놨어요. 일단 제가 그 포스팅을 1일 1포스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해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날짜를 뒤로 지금 한 거라서 아직은 비공개인데 원래는 제가 예약 발행을 해놓은 건데 오늘 이 방수 케이스를 공유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비공개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방수공사에 진심인 사람이 방수를 각 잡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비슷하게 아마 사례가 될 거라고 한번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아래쪽 화장실이고요. 지금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물을 흘려서 내려보낼 예정이고요. 위에서 물을 흘렸을 때 이쪽 물 떨어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네, 그 아까 보셨던 영상하고 비슷하게 배관을 타고 물이 떨어집니다. 위에 있는 그 슬라브층이 깨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지금 현장이고요. 공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장비들을 챙겨서 오고요. 제가 말씀드린 배관을 심는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옆에 깨진 슬라브층이 주변으로 깨져 있다고 하면 그 층에 닿지 않게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기본 공구를 챙겨서 이동을 하고요. 육가를 철거를 합니다. 육가 철거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육가 시공을 할 때 주의를 할 거는 슬라브층이 원래 있는 슬라브층이 파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철거공사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것들 뭐 바쁘시겠죠. 바쁘셔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작정 철거하다가 이렇게 배관 안에 배관이 손상되거나 슬라브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렇게 충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틈이 있으면 당연히 다 물을 쓰게 되면 이 틈으로 벌어진 틈으로 타고 내려가서 아까 아래층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가에 맞는 그런 배관을 이렇게 같이 삽입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이거는 100mm 배관의 소켓이에요. 유가가 100mm 배관 소켓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소켓을 이용하고 그리고 100mm 배관도 이용해서 관을 삽입을 합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봉수까지 물이 차면 그 봉수 위로 물이 차올라서 오버플로우 돼서 옆으로 튀는 그런 물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중배관 관을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수 실리콘을 이용해서 아까 픽솔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방수 실리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액방 액체 방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침투 방수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수는 다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해서 잡았던 그런 현장이고요. 뭐 여러 가지 방수 실리콘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걸 수달 거 써요. 수달 거. 일반 방수 실리콘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약간 본드 느낌도 많이 나는 그런 실리콘입니다. 빈틈이 없게끔 이렇게 충분히 충진하고 실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켓하고 배관 100mm 배관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수할 때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도 들어가서 아래층으로 새는데 만약에 어떤 크랙이나 간극이 뭐 1mm라도 있다 그러면 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방수의 기본입니다. 올 차단.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유가를 잘 맞추고 한번 가설계, 가세팅을 합니다. 유가 시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타일면보다 항상 조금 낮게 시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구배가 잡혀서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 그런 시공 오류, 잘못된 시공이 나오죠. 그래서 액방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그 크랙이 있고 그리고 틈이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충분히 충진을 하고 지금 이거 완전하게 충진된 사진은 아니고 다 골고루 펴서 도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면 훨씬 더 예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런 사진은 없고요. 자,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 마무리했고 다시 물 새는지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누수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그 전에 누수가 됐던 흔적이고 그리고 있고요. 네, 흘러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한 후에는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는 조금만 물을 뿌려도 금방금방 물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물방울은 아까 그 기존에 있던 물방울이고요. 계속 물 쓰자마자 극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그냥 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공사하고 나서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고객님 집 아니고 본인 집이면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뭐 부끄러우시면, 저도 내성적이지만 부끄러우시면 그냥 뭐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그럼 제가 성실하게 시간 되는 대로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큐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